네, 52쪽에 66번. 외부 공기를 TA, 처음 온도를 T0, 이거를 T라고 했을 때 관계식 이렇게 성립한다. 그러면 적절한 자리에 넣어봅시다. 요 20이라는 거는 외부 공기의 온도니까 TA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TA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온도가 120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처음 온도 T0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이 물체의 온도가 25도가 됐다. 그럼 얘가 T 자리로 들어가야지. 그쵸? 자기 자리에 잘 넣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25는 20 더하기 120 빼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0.02 t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그때 이제 요 t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계산을 좀 해보면 얘 일로 넘기면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100이잖아요. 100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몇 제곱이야? 10의 2제곱이죠. 그러면은 10의 2제곱 100을 이쪽으로 뺄까? 이렇게 나눕시다. 100으로 나눠버리면 이쪽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그지? 요렇게. 맞죠? 20 넘겼고 이거 100으로 나눠버렸어. 그럼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0.02 t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게 이 100분의 5라는 걸 우리가 로그를 취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t인데 t가 지수에 있으니까 지수에 있는 걸 끌어내리려면 이제 로그를 취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밑에 10이 있으니까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봐요.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면 여기에 로그 이렇게 붙고 여기에 로그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로그 5 빼기 로그 100. 근데 로그 100이 얼마야? 2잖아. 요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10에 했으니까 요게 그대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내려오죠. 그쵸? 로그 10은 사라질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0.02t 요것만 남을 거야. 그 다음에 로그 5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죠? 로그 2가 0.3이니까 로그 5는 얼마일까? 이렇게 구하는 거 있잖아. 로그 5라는 것은 로그 2분의 10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1 빼기 로그 2랑 같았었어요. 근데 로그 2가 0.3이니까 얘는 얼마? 0.7인 거죠. 그쵸? 0.7. 자, 그래서 얘가 0.7이다. 그럼 0.7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3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0.02t랑 같습니다. 그러면 부호 이렇게 플러스 바꿔주고 100배 하면은 132 2t. 그럼 t가 얼마야? 2분의 130, 65가 되겠죠, 그죠? 65분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식 세우는 건 쉬울 거고, 그걸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수에 있는 애를 끌어내려서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로그를 취한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로그를 취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67번도 볼게요. 자, 67번은 어느 작업장의 먼지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요만큼이 되면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t초 후에 먼지의 양이 이렇게 됐을 때 먼지 제거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하고 n초 후에 작업장의 먼지의 양이 50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xt가 t초 후에 먼지의 양이고 요렇게 되고 n초 후에 그러니까 n이라는 것도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이 주어진 식의 t 자리에다가 n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먼지의 양이 50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먼지의 양을 나타내는 거잖아. t초 후에 먼지의 양. 요 자리가 얼마 되는 거예요? 50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은 지금 t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그 시간에 먼지의 양이 얼만큼인지를 나타내는 식인데 n초 후에 먼지의 양이 50이 됐다. 그거니까 t 자리에 n을 집어넣었을 때 이 좌변이 50이 되는 거죠. 요 전체 값이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야 되겠죠. 20 더하기 180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56분의 n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20 넘기고 180으로 나누겠네. 그죠? 20 넘기면 30이고 180으로 나누면 얼마야?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상용 로그를 취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상용 로그의 값이니까 상용 로그를 취하면, 자, 이쪽은 로그 6분의 1이니까 정건아 6분의 1이면은 6의 몇 제곱이야? 6분의 1이라는 게 6의 몇 제곱이야?
6분의 1이 6의 2분의 1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제곱 맞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6 이렇게 붙을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로그 취하면은 로그 3에 하고 얘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데 지수에 올라가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끌어내리면 제가 살짝 뒤로 놓고 256분의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떼버립시다.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떼버리고 그 다음에 로그 3 요로 나눠주고 256 곱하면은 결국은 로그 3분의 로그 6이 될 거고 256 곱해지니까 여기 곱하기 256 얘가 n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해야 되는데 로그 3이 지금 0.48이고요. 로그 6은 얼마지? 로그 6은 2 곱하기 3이니까 그지? 서연아 이거 쪼개면 뭐지? 요거 로그 2 곱하기 3이잖아. 뭐라고 쪼갤 수 있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3. 근데 로그 2가 이거고 로그 3이 요거니까 둘이 더하면은 0.78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어차피 0.48분의 0.78이면은 요 0점 지워도 되죠? 이렇게 48분의 78이고 약분시킬까요? 2로 약분시키면은 2로 약분시키면은 얘는 39 얘는 24 되겠고 또 3으로 약분시키면은 얘는 13 얘는 8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8분의 13이 있고 8분의 13이 있고 거기다 곱하기 256을 한 게 n이라는 거예요. 근데 8이랑 256은 약분되잖아. 약분시키면 얼마게? 32. 그래서 32 곱하기 13이 답입니다. 얼마 나올까? 416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건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아요. 주어진 문제에다가 적당한 자리에다 숫자 넣으면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정리해서 답을 찾는 과정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416이었습니다. 또 55쪽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 거? 50번. 50번. 자, 여기 몇 쪽이야? 54쪽에 50번. 자, 로그 3의 x가 20인 양수 x에 대해서 얘가 요거다라고 할 때 로그 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로그 3의 x가 20이면은 로그 3의 x가 이거잖아요. 로그 3분의 로그 x 아닌가? 성은아 이게 무슨 공식이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밑변환 공식. 뭐 공식이라고 이름 붙인 게 이거밖에 더 있나? 밑변환 공식. 밑을 10인 로그로 밑변환 공식을 한 겁니다. 그게 20인데 자 로그 3이 0.4771이니까 자 로그 x는 뭐냐면 0.4771 곱하기 20이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강력이 오케이? 양변에 로그 3을 그냥 곱한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 9.54인가? 그죠? 그러면 로그 x가 9.54이면은 자 우리가 찾고 싶은 로그 x분의 1은 정광은 아까 x분의 1이 뭐랬지? x의 몇 제곱이라 할 수 있죠? 마이너스 1제곱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로그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땡기고 요거 아니야? 이해돼? 요 자리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로그 x가 자 로그 x가 요거였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뭐예요? 그냥 붙여. 마이너스 9.54이지. 그지?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썼을 때 이 마이너스 9를 이 정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9를 이 정수 부분이라고 보게 되면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54가 돼요. 전에도 얘기했죠.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0.54 이걸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 뒤에 걸 소수 부분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지 서연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버려요? 정수 부분을 얼마로 만들어버려요? 얘가 양수가 되게 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서 아예 1을 더 빼버리고 여기다가는 1을 더해줘가지고 요 부분을 우리는 정수 부분으로 보는 거고 요 부분을 소수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소수 부분이 무슨 수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10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면 강역 얼마 이거? 플러스 0.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이나 똑같은 값이에요. 계산하면 똑같은 값인데 이렇게 놨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파악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써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고 소수 부분이 0.458이구나. 이렇게 양수인 소수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으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알파는 양수라고 붙어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거기다 1000배한 게 답이니까 458이 답이겠네요. 그죠? 이게 50번 문제였습니다. 또 몇 번이라고? 55번. 자, 55번. 55번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윤호 뭐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 근각이수의 관계가 생각나죠? 그럼 요거의 두 실근을 로그 A와 로그 B라고 했으니까 자, 로그 A 더하기 로그 B로 시작해야 되겠지? 얘가 몇이구나? 8이구나.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로그 A 곱하기 로그 B 얘는 몇이구나? 10. 그치? 자, 요렇게 두 가지를 적어 놓고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요 놈인데 자, 요 놈인데 성은아, 요 놈의 값을 구하려면은 우리는 또 뭘 써줘야 될까? 밑변환 공식을 써줘야 되겠죠. 밑이 다 얼마인 로그로 바꿔버려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요거잖아, 그지? 이거 다 밑이 얼마인 로그들이에요? 상용 로그들이지. 생략돼 있잖아. 상용 로그들이지. 그래서 얘네들 전부 상용 로그로 바꿔버릴 겁니다. 자, 해줘 성은아. 로그 A분의 로그 B 더하기 뒤에는 로그 B분의 로그 A. 좋아요. 이렇게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통분하면은 로그 A 곱하기 로그 B가 되겠고 분자는 정건 뭐가 될까? 통분했을 때 분자 로그 B의 제곱이지. 자, 로그 B의 제곱인데 이거를 요렇게 써놓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 이렇게 땡기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곱은 B를 제곱한 거야? 로그 B를 제곱한 거야? 로그 B를 제곱한 거야. 그럼 애초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뭐처럼 보여? B를 제곱한 것처럼 보이잖아. B를 제곱한 거면 앞으로 땡길 수 있지. 근데 지금은 B를 제곱한 게 아니라 로그 B를 제곱한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제곱을 앞으로 당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플러스 여기도 정건 어떻게 써야 돼? 역시 괄호 치고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충분히 다 찾을 수 있는 값들입니다. 서윤아, 분모는 얼마야? 10이고요. 분자는 요 놈을 뭐 한 다음에 그러니까 변형 공식 써가지고 얘를 찾을 거잖아. 그럼 얘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요 놈을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요 놈을 몇 번? 4번 빼? 4번 빼? 확실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라고 봅시오? 맞나요? 그럼 뭔가요? 2ab예요, 2ab. 4ab는 뭐냐면 a 빼기 b 전체 제곱 만들 때 그때 4ab이고 그러면 이거니까 그럼 여기다 적용시켜봐. 그럼 요거 제곱하니까 64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20 빼는 거지. 그럼 10분의 4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5분의
22 이렇게 풀리겠지, 그치? 그죠? 자, 또 55까지 질문 있나요? 네. 근데 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정수 부분을 그 로그에서 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 무슨 문제 말하는 거예요? 그 47번. 47번. 근데 이걸 그 안 빼고 그냥 로그로 둬가지고 풀긴 했는데 그 계산을 못 하겠어요. 로그 200이면은 로그 2 곱하기 100이잖아. 그럼 이거는 2 더하기 로그 2 아닌가? 그러면 얘가 정수 부분인 거고 얘가 소수 부분인 거죠. 맞죠? 그러면 그 둘이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근이다 그랬으니까 자,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하나는 2고 하나는 로그 2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니까 자, 둘이 더한 거 이게 누구랑 같은 거야? A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하면 2 로그인데 얘가 누구랑 같은 거야? B랑 같은 거지, 그치? 맞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2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랬는데 2A면은 여기다가 부호 바꿔주고 2배 한 거잖아.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2배하고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 로그 2 이게 2A고 그럼 거기다 B 더하라 그랬어요. 이거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치? 그럼 날라가니까 답은 뭐예요? 이게 푸는 거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서 소수 부분을 안 구해도 돼요. 소수 부분은 로그 2인 거야. 아 그냥 이쪽이 소수예요. 그치? 로그 2라고 그냥 써놓으면 되지. 물론 로그 2가 0.3010이라는 거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굳이 여기다 0.3010을 넣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로그 2 사라지는 걸 뭐. 그쵸?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오랜만이다 승우야. 괜찮냐 이제? 멀쩡하냐? 아직도 아파? 여기 병약한 거야. 아프지 마. 자, 58페이지로 갈게요. (58페이지로) 저 58쪽 지수함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수함수. 아,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된 거 실감 나요? 실감 안 나요? 아직 고1 같아? 서현이는 실감이 나? 안 나? 이렇게 고3 때도 그렇다? 자기가 고3인지 잘 생각을 인지를 못하더라고 애들이. 근데 내가 이제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제일 많이 막 방황하고 제일 많이 공부 안 하는 학년이 고2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 많이 할 것 같잖아. 근데 고2 때 공부 진짜 안 해요. 약간 머리도 좀 컸고 고1 때는 뭐 그냥 고등학교 올라와서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뭐 어영부영 했는데 고2 되니까 막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막,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을까? 부터 생각해가지고 딴 길을 찾아야 되나? 응? 아니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시기예요, 고2가. 근데 생각이 많아질수록 결국 낭비되는 시간만 늘어나요. 그치?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던 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이게 전반적으로 고2가 공부를 잘 안 해. 생각보다 예상보다 공부를 잘 안 해.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그 와중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을 또 끌어올릴 수 있기도 합니다. 고3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열심히 해요. 고3 때는 성적 올리기 참 힘들어. 근데 고2 때는 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성적을 올려 나가려면 고2 1년 동안 성적을 올려 나가려면은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줘야 돼요. 겨울방학부터 1년 동안 자기가 고1 자기 성적 이제 다 나왔잖아, 다 알잖아. 내가 고1 때 여기였는데 고2 때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거는 겨울방학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올해 1년이 진짜 단순히 고등학교 3년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늘 생각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되게 막 내가 의지가 막 불타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학원에서 시키는 거 내가 숙제로 여기까지 해오자,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기까지만 끝내자, 그거라도 밀리지 않으려고 기를 써야 돼.
뭐 시간이 없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거는 다 사실 핑계죠.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안 밀리고 그때그때 끝내려고 노력을 해주시면은 그게 쌓이다 보면은 그게 결국 열심히 공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2가 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좀 이번 겨울방학부터 제대로 좀 해봅시다. 지금 아직 방학 안 한 데가 어디지 그러면? 이거? 상우는 언제야? 다음 주 화요일. 아, 왜 이렇게 늦게 해? 너네 이번 주로 하지 않았냐? 다음 주 수요일이야?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자, 지수 함수의 뜻과 그래프부터 볼게요. 지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수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만든 거다. 뭐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지수 함수입니다. y는 2의 x제곱. 포인트는 x가 어디 있다? 지수에 올라가 있다. x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요런 애를 지수 함수라고 부르고, 자, 모든 함수를 배울 때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 이것만 완전히 알아도 거의 끝나거든요. 자, 얘의 정의역은 뭘까요? 정의역이 누구 값이야? x값. 그러면 여기 x자리에다 내가 못 넣을 숫자가 있나? 뭐 양수도 넣을 수 있고 0도 넣을 수 있고 음수도 넣을 수 있죠? 정의역은 뭐야 그러면?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 자, 그런데 치역은 좀 달라요. 내가 x자리에다가 뭐 양수도 넣을 수 있고 음수도 넣을 수 있어. 근데 x자리에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요것의 값은 무조건 뭐죠? 무조건 양수예요. 봐봐. 2의 3제곱 그럼 얼마야? 8이지. 근데 2의 마이너스 3제곱 얼마야? 8분의 1이란 말이야. 8분의 1도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x자리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절대 y값은 음수로 내려가지 않아. 그쵸? 그럼 치역은 뭐라 그래야 돼? 양수라고 해야 돼요. 양수. 그럼 우리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y는 2x제곱의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는 제일 단순한 방법은 점 몇 개 찍어보는 거예요. 서윤아, 점을 몇 개 찍어볼게. x에다가 얼마 넣어볼까? 얼마? 크게 말해줘. 2. 이거 하고 많은 숫자 중에 하필 2야. 제일 만만한 숫자는 x에 0 넣어보는 겁니다. 0. 여기 x에 0 집어넣으면 y 얼마 돼요? 너 일로와. 일로와. 오늘 집중 케어다. 일로와. 빨리 와. 일로와. 그럼 맞춰봐. x에 0 집어넣으면 y가 얼마야? 틀리면 아우기. y가 얼마야? 일로와. 그렇지. 1이지. 모든 숫자의 0제곱이 얼마였어요? 1이지. 그러면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고? 0 집어넣어서 1 넣었으니까 0,1 지나가요. 그 다음에 강효가 x에 그럼 1 넣어보면 얼마야? 1,2. 그죠? 1 넣어보면은 2에 1제곱이니까 2 되죠? 그럼 1,2를 지나가는 거지. 여기다 하나 찍어놓고, 그 다음에 정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1. 그럼 몇 컴마 몇이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2분의 1.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찍히겠지. 그지? 조금만 더 해볼까? 자, 2 집어넣었다. x에 2 집어넣었어. x에 2 집어넣으면 유너에 얼마지? 4죠? 4면 한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4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정연아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야? 그렇죠.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이죠? 그럼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럼 느낌이 오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쭉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그쵸? 약간 느낌이 전에 봤던 유리함수의 느낌과 비슷한데 유리함수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 얘는 일단 짝이 없고 얘 혼자만 있는 그래프죠. 혼자만 있는 그래프고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이렇게도 있었고 이렇게도 있었지. 점근선이. 근데 얘는 점근선이 지금 누구만 있냐면 얘만. 이거. 그러니까 x축에는 예상할 수 있죠. 점점 x축에는 가까워질 겁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만나지는 않고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위로 쭉 올라가죠. 이쪽은 점근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역과 치역도 연결할 수 있죠. x자리에는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는데 y값은 양수밖에 안 나온다는 게 그래프에서도 보이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빨간 그래프는 지금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니? 오른쪽 위로 가고 있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증가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계속 오른쪽 위로만 가는 그래프. 그치?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커지는 이런 그래프를 증가함수 이렇게 불러요. 자, 요 놈이 지금 y는 2의 x제곱을 그려본 거고, 자, 여기다 하나만 더 그려볼게. y는 2분의 1의 x제곱 하나 그려볼게요. 자, 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우리가 점을 집어넣어서 몇 개 찍어볼 건데, 승우가 한번 해볼까? x자리에 얼마 넣어볼까 얘도? 0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치, 0,1 여기 똑같이 지나겠지. 그 다음에 승우야, 여기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그렇지, 1,2분의 1. 그럼 1,2분의 1 여기 찍히겠죠.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맞아요. 여기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되지? 그럼 2,4분의 1 이렇게 찍힐 거고, 그럼 반대로 여기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2분의 1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찍히니까 아까 그렸던 빨간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뒤집은 거죠. 그쵸? 상상이 되니? 그래서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서 요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 초록색으로 그린 요 녀석의 그래프는 아까 빨간 그래프랑 방향이 달라. 성은아, 빨강은 아까 무슨 함수라고 써놨죠? 여기 보이네, 여기 보이네.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어떻게 되니까? 같이 커지니까 증가함수라고 썼지. 그럼 초록색은 뭘까, 성은아? 반대말 퀴즈. 증가함수의 반대말은 뭘까요? 증가의 반대말. 감소. 그럼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감소함수. 자, 그래서 지금 요 y는 2x제곱과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화 시킨 겁니다. 일반화. 그게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은 누구의 그래프냐면 a가 1보다 큰 지수함수입니다. 이거의 대표 주자가 방금 봤던 y는 2의 x제곱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의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요거의 대표가 방금 봤던 2분의 1의 x제곱 요거였던 거예요. 그럼 밑에 내용도 읽어보면 이해될 거야.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양수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0,1을 무조건 지나겠죠. 왜냐면 이게 y는 뭐 2x제곱이든 y는 뭐 3분의 1의 x제곱이든 뭐 y는 뭐 10의 x제곱이든 뭐든지 간에 아무튼 x에 0 집어넣으면 y는 얼마야? 1이란 말이야. 모든 숫자에 0제곱은 1이니까 0,1은 무조건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a가 나올 거니까 1,a는 지나갈 거다. 이제 요 점이 중요합니다. 항상 지나가는 점.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아까 봤죠? x축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그치?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역시 지수함수가 갖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네, 읽어보시면 되고, 자, 5번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a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읽으면서 이해되니? 여기에 방금 봤던 이 빨간 그래프와 이 초록 그래프가 가운데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쵸? 그 얘기고요. 우리 전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보면 자, x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우리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잖아. 이렇게 생긴 도형을 x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그때 어떻게 써졌죠? 식이 어떤 변화가 생겼죠?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자, x는 그대로 두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서 이렇게 쓰면은 이게 x축 대칭시킨 그래프였단 말이야. x축 대칭시킨 도형의 방정식. 그래프라고 봐도 되고. 자, 그러면은 서윤아, y축 대칭을 시켰을 때는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할까? f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항이 더 원점 대칭은 어떻게 썼죠? 뭐였죠?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맞아.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였지? 그래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런 걸 배웠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 설명될까? 얘랑 얘네 둘이 y축 대칭이라며. 설명할 수 있겠니? 맞아. 이 a분의 1의 x제곱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얘를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써놓고 비교해봐. 그러면은 요 놈이랑 요 놈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은 x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게 달라진 거잖아.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게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y축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의 상황이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럼 만약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식이 어떻게 될까? 식이. 요걸 x축 대칭을 시키면 y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게 원칙이잖아. 그럼 y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결국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해되나요? 이게 지금 x축 대칭을 시킨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식은 이렇게 써질 거고, 이 녀석의 그럼 그래프도 예측할 수 있어. 서연아, 2의 x제곱이 빨간색이었잖아. 그럼 이 빨간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한 그래프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얘를 이거에 대해 대칭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얘가 바로 요 놈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치? 이런 평행이동, 대칭이동 당연히 다 나올 겁니다. 질소함수, 로그함수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함수 단원에서 계속 쓰는 내용이에요. 자, 내려가 보면 평행이동이 먼저 나오죠. 자, 평행이동 질소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것도 식으로 써볼까? 자, 우리가 요렇게 생긴 도형의 방정식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옮겼을 때 이거 식으로 어떻게 쓰지? x자리에 뭐 넣는 거죠? 그죠? x-m을 넣는 거였죠? 요렇게. y자리에는 y-n 넣어가지고 요렇게 쓰면 이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 승우야, 이거를 만약에 내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겼어. 그럼 식이 어떻게 돼? y는 2의 x-3제곱 그리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겼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y자리가 뭘로 바뀌었어야 돼? y-2로 바뀌었어야 돼. 그렇지. 넘어가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치? 요렇게 써지는 것이 바로 얘를 요만큼 평행이동한 식인 거죠. 그럼 강유가 이거 그리라 그러면 그릴 수 있겠니? 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아까 본 것처럼 요런 느낌으로 가잖아. 0,1 지나가고. 그러면은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일단 점근선 자체가 움직였잖아요. 그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점근선이 어떻게 됐을까? 위로 2칸 올라갔겠죠? 그래서 점근선이 한 칸, 2칸 올라가가지고 여기쯤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y는 2, 여기가 점근선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원래는 0,1이라는 점을 지나갔었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겼으니까 원래 0,1에 있던 점이 요만큼 옮겨지면 몇 컴마 몇이 되겠어?
0,4? 아니 x축 방향으로도 3만큼 옮겼잖아. 3,3 맞죠? 3,3을 지나겠지.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얘랑 비슷하게 가는데 자 여기서 요렇게 가는데 얘가 3,3을 지나가는 뚜두두두두 이렇게 갔을 때 여기 3,3을 지나가는 요러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올려가지고 그려주시면 되고 점근선 반드시 표시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59쪽에서도 평행이동에 대해서 예를 하나 보여줬죠. 이거 딱 보면 얘를 어떻게 옮긴 건지 보여야 되고, 그지?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대칭이동이 좀 전에 왼쪽에서 얘기한 거예요. y는 a의 x제곱이라는 녀석한테 x축 대칭을 시키면 아까 본 것처럼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자 y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결국 우변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써지겠지. 맞죠? 이게 x축 대칭 시킨 거.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시키면 승우야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 y축 대칭 시키면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지,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분의 1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역수로.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 대칭시키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거잖아. 그러면 정건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어디로? A 앞으로 갈 거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무슨 역할? A분의 1,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게 요거인 거죠. 그렇죠? 맞죠? 이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시켰을 때 지수함수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요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문제로 가봅시다. 이제 61쪽으로 가볼게요. 자, 61쪽에 y는 3분의 1의 x제곱 등장을 했는데 요거를 딱 보면 서윤아 얘는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그거 먹어. 서윤아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죠. 내려가는 함수예요. 그죠? 내려가는 함수.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고 여기는 항상 얼마라고? 1이라고 1. 그치? 자 그럼 요걸 그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정현아 맞았어 틀렸어? 그죠? 1,0이면 여기잖아 여기.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치? 1,0이 아니라 0,1을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강혁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다. 틀렸죠? 점근선은 뭐였지? x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3, 4분면 여기잖아. 안 지나가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 설명은 증가함수지. 근데 이 함수는 감소함수잖아. x값이 증가할 때 y가 감소하잖아. 얘는 틀렸죠? 맞은 것은 디귿밖에 없습니다. 디귿.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1번을 보니까 자 1번에 있는 함수의 조상님은 얘죠. 얘를 정건아 어떻게 이동을 시킨 걸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맞아요. 그렇게 옮겨가지고 만든 함수가 얘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의 그래프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 녀석의 그래프는 증가니 감소니? 정관이 증가야 감소야? 나는 지금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나? 기준이 뭐였죠? 정건아 무슨 고민 있니? 고민 없니? 근데 왜 내 설명 안 듣는 거야?
요 숫자가 포인트예요. 숫자가. 요 숫자가 지금 1보다 어때요? 크잖아. 1보다 크면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야. 상식적으로 여기 x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점점 이 값이 어떻게 돼? 커지잖아.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점점 커지잖아. x가 커지면 y도 같이 커지니까 증가 함수죠. 어느 방향으로 그려야 돼? 방향을 말할 때는 항상 오른쪽이야. 오른쪽, 위, 아래. 어디? 위,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 애입니다. 그쵸? 요게 y는 2x제곱이야. 그리고 여기는 항상 얼마였죠? 0,1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 놈을 요렇게 옮길 거예요. 일단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야 되겠지. 그지? 자, 얘를 내가 자, 여기 있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밀었어. 그럼 띠리리리리리리리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 이만큼 갔어. 그 다음에 아래로 한 칸 내려야죠. 아래로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자, 이렇게 내렸어. 자, 이렇게 되면 요 빨간 그래프가 바로 요 놈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될 것은 무슨 선? 점근선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로 한 칸 내려와서 점근선이 생긴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 빨간 선은 y는 마이너스 1 요렇게 아래로 한 칸 내려왔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갖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주고 싶으면은 아까 전에 0,1을 지나갔었잖아. 0,1을 지나갔었지. 그럼 그거를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렸으니까 몇 컴마 몇을 지나갈까? 그래프를 너무 옮겼나?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요 파란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옮긴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얼마겠어? 그렇지. 요 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갔다. 그럼 여기는 1,0 여기를 지나가는 거다라는 정도도 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그렸고 정의역. 서윤아, 정의역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의역은 늘 뭐야? 실수 전체. 자, 그런데 치역은 파란 그래프는 치역이 양수였죠. 근데 빨간 그래프의 치역은 뭘까요? 이 빨간 그래프의 점들의 y좌표 1보다 여기 찍혀있는 점들을 잘 봐봐. 여기 막 점들이 찍혀있겠지. 얘네들의 y좌표가 1보다 클까? 얼마보다 클까? 그렇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들의 y좌표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치역을 쓸 때는 정확하게 쓰면 y바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치역을 쓸 수 있고, 점근선은 요거고요. y는 마이너스 1, 얘가 점근선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자, 요거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성은아,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무엇의 x제곱이야? 3분의 1의 x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1 요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조상님은 누구냐? 이 녀석의 조상님은 y는 3분의 1의 x제곱, 얘가 조상님이야. 근데 성은아, 얘는 증가함수야? 감수함수야? 감수함수죠? 감수함수. 얘를 어떻게 옮기면 이렇게 돼요? 붙은 게 이거잖아. 끝에 이거 붙었잖아. y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좋아요. 그러면 자, 조상님부터 그려. 감수함수 하나 그릴게요. 요렇게 내려가는 감수함수 하나 그리고 얘를 그대로 승우야 어떻게만 해주면 돼? 위로 몇 칸? 한 칸.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한 칸. 맞죠? 그러면은 얘는 0,2를 지나가겠지. 맞아요? 그리고 점근선도 달라졌을 거야. 아까는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위로 한 칸 올라왔으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점근선이 되겠죠? 얘 점근선의 이름은 뭘까? y는 1 이렇게 점근선이 바뀔 거다. 자, 그러면 그때 정의역은 실수 전체 당연하고 치역이 정연아 누가 됐을까? y바 y는 1보다 뭐라고?
크다. 이거 아무리 가도 이 점근선에 닿을까 안 닿을까? 안 닿지. 그러니까 y가 1이 될 수는 없죠. 1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점근선 요거 y는 1 쓰면 되겠고. 그치? 자,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거 한 문제만 해볼게요. 밑에 74번에 4번. 74번에 4번 문제.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써주세요. 74번에 4번입니다. 자, 그래서 74번에 4번 얘를 그린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얘가 4분의 1이라는 숫자를 봤으니까 어때요? 그치, 감소함수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겼구나. 근데 그래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얘보다는 얘죠. 그죠? y축 방향으로 옮겨지게 되면 점근선 자체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y는 2라는 점근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y는 2라는 점근선을 그어놓고 이거 위에서 감소함수인 겁니다. 감소함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y절편 같은 거는 뭐 구해도 되고 필요하면 구하는 거고 뭐 특별히 그래프만 그리라고 했을 때는 안 그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점근선 잘 표시하시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때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 치역은 y바 y는 2보다 크다인 거 보이죠? 점근선 위쪽, 그다음에 점근선은 요거였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필수 예제 3번으로 가면은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막 같이 시켰어요. 한번 해봅시다.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x축 대칭을 시켰어요. 자, 한 단계씩 해볼게. 서윤아, 요렇게 생긴 애를 요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식을 뭐라고 써야 될까? y는 2의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승우야, x축 대칭을 시켰어. 그러면 요 식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요 식에다가 뭘 해주는 거죠? x축 대칭 시키면? y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게 되겠지. 그럼 그걸 이제 다시 y는으로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맞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그것을 요런 모양으로 쓰라 그랬거든요.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 그러니까 y는 a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b 이런 모양으로 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금 모양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2의 x제곱만 붙어 있잖아. 내가 찾은 식은 x-2제곱이고 그러면 x제곱만 붙어 있게 하려면은 우리는 2의 x-2제곱을 쪼개야죠. 누구 곱하기 누구라고 쓸 수 있을까? 2의 x제곱 곱하기 그렇죠. 요렇게 쪼갤 수 있으니까 요것이 정거나 뭐랑 같지? 또 버퍼링 걸렸다 또. 4분의 1.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뒤집어지고 2의 제곱이 4니까 4분의 1과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4분의 1 2의 x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보이죠.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a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b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자, 이게 답이고요. 내려가서 그 밑에 문제 필수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4번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여기 지금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요. 서윤아, 이 그래프에서 이 y는 fx라는 이 그래프가 지나가고 있는 점이 2개 보이거든? 점? 3개 보이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죠. 그쵸? 자, 이거 몇 컴마 몇이에요?
0,1이고 여기는 a, m 여기는 b, n 이렇게 세 점을 지나가지. 그런데 이 fx의 식이 지금 3의 x제곱이었단 말이야. 그쵸? 이 함수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인데 걔가 이렇게 세 점을 지나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세 점의 좌표를 여기다 뭐 할 수 있다? 지나가니까 대입할 수 있다. 그죠? 뭐 0,1은 대입해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고 a, m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은아 어떤 식이 나와?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m은 3의 a제곱 이런 거 하나 얻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자 강효가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와? n은 3의 b제곱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mn의 값이니까 우리는 요식과 요식을 뭐 할까요? 곱하면 되겠죠. 그쵸? 얘네 둘을 곱합니다. 곱하면은 mn은 하고 이쪽은 3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니까 자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뭐라고? 3의 ab제곱이라고 그랬지 지금. 이 지수 법칙의 제일 기본 아니야 이거.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가 4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3의 4제곱 얼마가 돼? 81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할만하죠? 쉬운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63페이지에서는 지수 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옆에다 써놔. 우리가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판단하려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판단하고 그러면 뭐가 큰지 금방 생각해낼 수 있어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3개의 숫자는요 전부 다 밑을 얼마로 쓸 수 있는 애들이야? 전부 다 3의 몇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3의 0.5제곱 이거는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3의 2분의 1제곱. 자, 두 번째는 루트 27 이거 정연아 루트 27을 3의 몇 제곱으로 바꾼다면 뭐라고 써야 되지? 3의? 맞아요. 그쵸? 2분의 3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고 자 서윤아 세 번째 있는 거 3제곱근 9 요거는 3의 몇 제곱이지? 맞아요. 3분의 2제곱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떠올려 보는 거야. y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거 정건아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요런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x자리에 숫자를 3개 넣어보는 거지. 얼마를 넣어본다? 2분의 1 넣어보고 2분의 3 넣어보고 3분의 2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증가함수니까 x값이 커질수록 당연히 이 녀석의 값도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얘네 셋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요 빨갛게 색칠된 지수 부분에 있는 애들의 대소관계와 동일하게 쓰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지금 셋 중에 제일 작으니까 2분의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기에 2분의 1이 있어. 여기 x가 2분의 1인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3분의 2인 지점이 있고 여기에 3분의 2인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2분의 3인 지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요 y 값이 여기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얘의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의 y 값이 얘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의 y 값이 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인 거니까 결국은 요 지수가 클수록 큰 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작은 애가 3의 0.5제곱일 거고 그 다음이 얘죠. 3제곱근 9일 거고 그 다음이 루트 27일 거고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밑을 전부 얼마로 볼 수 있어요? 이미 얘는 밑이 0.1로 다 써있지. 그지? 0.1. 근데 0.1이라고 하는 거는 10분의 1이잖아. 그럼 10분의 1에 마이너스 0.1제곱 10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10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활용해 보냐면 y는
10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생각해서 풀면 되는 거지. 얘는 결정적으로 얘랑 어때? 모양이 다르죠? 얘는 무슨 함수였어? 증가함수. 근데 얘는 뭐야? 감소함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 요 위에 있는 애들끼리 비교해봐. 마이너스 0.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4 중에 누가 제일 작니? 요 위에 있는 애들 중에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죠. 음수잖아, 얘들아. 음수잖아. 마이너스가 제일 작지. 그러면은 여기 제일 왼쪽에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지. 서로가 서로한테 놀라고 있지 지금 막.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이 여기쯤에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보이다시피 x값이 작을수록 오히려 y값은 큰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숫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니까 제일 작은 애부터 쓰자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네.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할 때는 밑이 중요한 거야. 밑이. 자, 얘는 밑이 1보다 어땠다? 컸다. 얘는 밑이 1보다 어땠다? 작았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의 대소 관계나 요 값의 대소 관계나 동일한 거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지수의 대소 관계가 이 값 전체의 대소 관계랑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지? 증가 함수냐 감소 함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저기서요. 네. 저 마이너스 0.1 제곱 있잖아요. 저 마이너스를 떼고 10의 0.1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증가함수로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10의 0.1 제곱과 10의 2분의 1 제곱과 10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는 밑이 1보다 큰 숫자니까 증가함수가 됐지. 강혁이 말대로. 대신 위에 있는 애들도 마이너스가 다 떨어졌으니까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중간이고 얘가 제일 크잖아. 그럼 여전히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지 않나? 그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증가함수면 지수의 대소관계랑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소함수면 지수의 대소관계랑 반대로 가는 거다. 밑에 하나 더 풀고 싶은데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30점을 풀겠다. 우리 역함수 gx를 가지고 요런 거 찾을 때 어떻게 했죠? 아니지. 역함수가 gx였잖아. ga가 2면은 이걸 우리가 늘 어떻게 바꿨다? 아니 g의 역함수가 지금 f잖아. f니까 뭐라고 해야 돼? f2는 a 이렇게 바꿨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fx 식에다가 얼마만 넣으면 돼? 2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쵸? 2만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2분의 7인가요? 아니다. 맞나?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2번 답은 계산할 필요가 없네. 방금 우리가 ga의 값이 2분의 7인 걸 알았잖아. 그쵸? 그러면은 g2분의 7 그럼 얘를 계산해야 되겠구나. 얘를 k라고 놓은 다음에 이것도 방금 한 거랑 마찬가지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뭐라 쓸 수 있어? fk가 2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아까 f에다가 얼마 집어넣는 게 2분의 7이었어? f에다 2 집어넣는 게 2분의 7이었잖아. 그러므로 여기서의 k 값도 당연히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 2 나오겠지? 얘는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맞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식인 거예요. 결국은. 그치? a가 지금 2분의 7 나왔으니까 g 2분의 7이 이걸 잘못 써서 그렇구나. a가 2분의 7이었던 거고요. a가 2분의 7이니까 요것도 당연히 계산 안 해봐도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63까지고 그 다음에 RPM은 37까지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그 토요일날 있죠. 토요일날 어디까지만 끝내면 보내준다 그랬지? 개념원리 55랑 RPM 17까지만 끝내면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수까지만. 승우는 RPM 잘 풀고 있니? 네.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하고 도장 받고 가시고 1일 10제 꼭 제출하고 가자.
알겠죠? 내가 매일매일 누가 제출했고 안 했는지 체크해가지고 안 낸 사람들은 왜 안 냈니? 연락 받았지, 그지? 그러니까 꼭 내고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토요일 날 1시 봐.